2025년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문자 설명회입니다. 2025년 변리사 시험 대비 입문자 설명회 3탄이고요. 1탄은 시험 과목과 시험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설명회 2탄에서는 변리사의 어떤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3탄 공부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서에 맞게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 그리고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김영남 변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변리사 학원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IP 클래스라는 학원과 윌비스라는 학원에 동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소속이 되어 있고, 윌비스 학원은 종합학원이고요. IP 클래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학원이고요. 이 학원은 산업재산권법 전문학원입니다. 산업재산권법 전문학원. 윌비스는 종합학원이고, IP 클래스는 산업재산권법 전문학원이고요. 저는 산업재산권법 전문 강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문자 설명회 3탄 공부 순서를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혹시 입문자 설명회 1탄을 안 보셨으면 1탄을 먼저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1탄에서 시험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시험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3탄에서는 이 과목별 공부 선순위성, 공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시험 과목을 개괄 한번 해보면 이미 했던 거지만 가볍게만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영어 점수는 토익, 토플, GTLF 다양한 공인 어떤 시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익의 경우에는 얘예요. 775점 이상 확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1차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차 시험 과목은 1교시가 산업재산권법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산업재산권법 전문 강사가 됩니다. 산업재산권법이 있고, 그리고 2교시가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 3교시가 자연과학이 있죠. 저는 1탄, 설명회 1탄을 시청하고 오셨음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이고요. 산업재산권법에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있습니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그리고 이제 실용신안법도 있죠. 저작권법 없습니다. 이렇게 시험법이 있고, 여기 연결해서 적은 이유는 설명을 드렸어요. 특허법 배울 때 실용신안법 가볍게 터치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민법의 경우에는 민총,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채권법은 채권 총칙과 채권 각칙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가족법 이렇게 있는데, 가족법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연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1탄에서 했던 내용 개략적으로 개괄한 거고, 물론 2차도 잠시 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부 순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부터 볼게요. 산업재산권법, 민법, 자연과학은 뭘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건 딱 하나. 산업재산권법 안에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은 반드시 무조건 예외 없어요. 무조건 가장 우선돼요. 1번 특허법부터 하셔야 됩니다. 상표법은 특허법을 50% 이상 그대로 공통되고,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 비교했을 때 70% 이상 공통이 돼요. 그리고 실용신안법은 95% 이상 공통되니까 같이 배우는 거고. 그래서 특허법을 반드시 먼저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표법, 세 번째로 디자인보호법, 요 순서로 가셔야 돼요. 요 순서. 자, 이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일단 변리사 학원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원가 기준으로는 이 첫 번째 이 루틴을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무방하고, 솔직히 제가 산업재산권법 전문 강사잖아요. 저는 2번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2번을 더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 순서로 옛날부터 해오다 보니까 학원가들이 다 요 순서로 강의를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개인적으로는 1번, 2번, 3번 이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번, 2번 둘 다 괜찮아요. 이게 이제 보통 노멀한 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밑에 것도 오케이,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종 질문 오시는 게, 산업재산권법 하기 전에 민법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선순위성 있지 않습니다. 전혀 관련 없어요. 여러분, 물리화학 뭘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야. 이 세 가지 과목은 서로 선순위성이 없습니다. 자, 그럼 공부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 이게 전부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건 딱 하나. 그게 뭐죠? 특허법만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된다.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진 다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하기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민법을 먼저 하십시오. 민법을 먼저 하시면서 법학의 기본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특허법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상표나 디자인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입문자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해. 남들은 다 특허법 하신 다음에 상표법 하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이라 적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하세요. 특허할 때 실용신안은 포함이고요. 요 안에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특허, 디자인, 상표 이렇게 하면 괜히 불안할 수 있으니까 남들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김영남 변리사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자연과학이 있죠. 자연과학은 자연과학 1번, 자연과학 2번, 자연과학 3번, 자연과학 4번으로 적을게요. 여기 있죠. 물, 화, 생, 지라고 안 적고 자연과학 1번, 2번, 3번, 4번으로 임의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민법이 여러분들 한 공부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민법 공부하시는데 한 2달,
특허 2달, 상표 1달, 디자인 1달 공부하시면 돼요. 자연과학 1달, 자연과학 1달, 자연과학 1달, 자연과학 1달 안에 끝내시면 됩니다. 이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민법 공부하시면서 자연과학 하나 끝내서 이거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2달짜리 1달짜리를 같이 2달 안에 끝내세요. 얘를 2달 더하기 1달 하면 3달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민법을 뭐 하루에 뭐 8시간 공부하시고 자연과학 뭐 4시간 공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2달 안에 끝내는 거야. 2달 안에 2과목을 끝내는 거죠. 민법 하나랑 자연과학 하나를 총 2달 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허법 하나, 자연과학 하나, 오전에 특허법, 오후에 자연과학 뭐 이렇게 공부하셔갖고 특허법과 자연과학 하나를 역시 2달 안에 끝내세요. 그리고 이어서 상표법과 자연과학도 하나를 1달 안에 끝내세요. 1달. 이거 1달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2개 합쳐서 1달 안에 끝내라 라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 디자인 보호법.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했는데 뭐 할까요? 또 동그라미로 할게요. 디자인 보호법 1달, 2달이 아니라 1달 안에 함께 끝내세요. 그러면 2달 총 6개월이에요. 6개월 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은 계속적인 반복 학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끝낸다라고 말씀드린 기준은 뭐냐면 기본 강의예요. 기본 강의. 여러분들 학원 사이트 가시면 기본 강의다, 무슨 중국 강의다 이런 거 많은데 대부분의 강의는 물론 예외도 있어요. 뭐 그 각 강사님의 어떤 샘플 강의를 보셔야 되는데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의 강의는 기본 강의만 수강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나머지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야. 저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 기준으로 2달, 1달, 2달, 1달, 한 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강사를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곤욕스러울 수 있어요. 뭐가 좋냐 이렇게 제가 아예 선택해 드립니다. 자, 민법은 김동진 강사님 거 들으시면 됩니다. 김동진 강사님은 일비스 학원에 소속되어 계세요. 김동진 강사님 기준으로 민법 기본 강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 강의 기준으로 김동진 강사님이 한 150강 정도 하세요. 150 강의라는 건 동영상 강의를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안 보인다. 150강. 자, 그리고 산업재산권법은 김영남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김영남이에요. 특상디 김영남이에요. 김영남은 윌비스랑 IP 클래스 동시 소속되어 있으니까 어디서든 수강하시면 될 겁니다. 강의 수는 특허법이 약 70강에서 80강 정도 돼요. 특허법이 한 70강 정도. 그리고 상표법이 약 60강 정도 됩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한 30강 정도 되어요. 이거 기준이 1강에 한 뭐 50분에서 60분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더 짧은 것도 있고 조금 더 긴 것도 있고. 근데 평균적으로 1강에 한 5, 60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과학은 1, 2, 3, 4로 했는데요. 결국 물화생지인데 물화생지는 뭐 순서는 전혀 상관없어서 제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제가 물화생지 순서로 적을게요. 물리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임의로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화학, 생물, 지구과학. 지구과학 먼저 해도 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자, 그럼 이것도 이제 강사님 아예 추천해 드릴 건데 물리는 김연한 강사님 들으시면 돼요. 김연한 강사님. 자, 김연한 강사님은 별리사 스쿨 소속이세요. 별리사 스쿨 소속이시고 물리 기본 강의가 한 60강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60강.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60강. 여기다 적어야겠다. 60강 정도. 화학은 김선민 선생님 계세요. 김선민 선생님도 별리사 스쿨 소속이시고 화학 기본 강의가 한 70강 정도 되세요. 대략적으로.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생물은 박윤 선생님 계십니다. 박윤 선생님. 이거 별리사 스쿨 마찬가지고 박윤 선생님이 기본 강의가 한 50강 안 돼요. 50강 약간 미만이고 마지막으로 지구과학은 박준희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박준희 선생님은 윌비스에 계세요. 윌비스. 저랑 같은 학원 소속이시고 기본 강의 수가 한 24강, 23강 이 정도 언저리로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 웬만한 강의는 다 기본 강의만 들으면 다 해결이 돼요. 기본 강의 기준으로 두 달,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미법 하나, 자연과학 하나 해서 두 달, 특허법, 화학해서 특허 그리고 자연과학 하나 해서 두 달, 상표 자과 하나 해서 한 달, 디자인 자과 한 달에서 한 달 여러분 6개월 안에 끝내세요. 전 과목 기본 강의는 6개월 안에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빨리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통 처음에 민법을 공부하시는데 이게 150강 또는 어떤 강사님 200강까지 가요. 여러분 강의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 강의 수가 적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강사님들을 소개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샘플 강의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들으시면 돼요. 민법이 굉장히 양이 많아서 민법만 막 5개월, 6개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두 달, 한 달, 두 달, 한 달 이런 걸 정해놓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기간에 복습하고 그러다가 시간 좀 남는다 하면 2차도 좀 준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로 가는 거야. 2차로. 1차가 정리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2차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2차 공부.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2차는 1교시가 특허법, 2교시가 상표법, 1일차, 2일차가 1교시가 민소법, 민사소송법 정확하게, 그리고 2교시가 선택과목. 선택과목은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회로이론, 유기화학, 제어공학, 연력학 다양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법, 상표법은 1차에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1차에도 그대로. 그래서 1차 하실 때 산업재산권법은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 디자인보호법 1차에도 있고 여기 디자인보호법 있을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철저하게 1차 때부터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는 또 다른 어떤 2차 공부 방법 설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1차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1차 기본 강의를 6개월 안에 끝내시고 공부도 잘 복습도 하셔야 되고 이게 잘 됐으면 이제 2차로 좀 넘어가는데 2차 공부할 때 특허할 수 있고 상표할 수 있고 민수할 수 있어요. 선택 과목은 미리 할 필요가 없어.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1차 시험 합격할 자신이 있다. 나 거의 90% 이상 합격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민수하세요. 민수. 근데 그게 아니야. 1차 시험 좀 간당간당해. 그러면 특허 상표 2차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특허 상표 중에서도 특허를 먼저 하세요. 2차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순서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 요청 많이 오는데 이렇게 좀 영상으로 남겨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 민법이랑 산업재산권법은 사실 그 누구도 처음 배우는 거예요. 대학교 때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부 다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두려움이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김동윤 선생님, 김영남 저 변리사 수강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야. 문제는 자연과. 이 공부하시는 분들 거의 뭐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0중 8구는 이공계 출신이세요. 이공계 출신이시다 보니까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설령 지구과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독학이라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있으세요. 반면에 이제 비이공계 예술 쪽에 계시거나 예체능에 계시거나 아니면 문과 쪽 이런 쪽에 계시면 물화생지가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특히 생물이랑 지구과학은 좀 할만한데 물리랑 화학이 이제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물화생지에 대한 그냥 정말 나는 뭐랄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말고 아는 게 없다. 나 좀 심했나요? 여튼 나는 이거 특히 생물 지구과학은 암기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이해를 참 잘해줘야 돼. 물론 지구과학도 이해 있고 생물도 이해 있어요. 그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학원과 강의 들었을 때 이제 다른 모든 다 똑같아. 굉장히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을 정말 많이 헤맸거든요. 지구과학을.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나 제일 쉬운 게 두 개야. 지구과학이랑 디자인 보호법이 제일 쉬워요. 1차 시험에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보호법이 저는 더 쉽습니다. 분량이 적어서. 굉장히 쉬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나 문과다. 아니면 예체능이다. 아니면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어쨌든 그러하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이 그랬었는데 학원과 강의 들었더니 잘 이해가 안 돼갖고 EBS 수능 특강을 들었어요. 수능 특강 아주 잘 되더라고. 베이스 있으신 분들한테는 학원과 강의가 아주 적합해요. 짧고. 근데 베이스가 없다라고 하면 좀 긴 강의, 뭐 수능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카톡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카톡 아이디 제 개인 카톡 아이디가 KYN54 이쪽으로 카톡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IP클래스 홈페이지 가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이 돼요. 채널 카톡 채널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 검색해 보시면 변리사 시험 정보 공유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이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와서 물어보셔도 좋고 그리고 그 정도. 그러니까 오픈 카톡방 그리고 개인톡 아이디 IP클래스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입문자분들에 대한 상담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문자 설명의 3탄을 마치고요. 이어서 입문자 설명의 4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